안녕하십니까.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 라오케알입니다. 귀로 듣는 라오스 역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라오스의 공식적인 역사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랑받는 땅에는 수천 년에 걸쳐 다민족의 라오스 사람들이 존재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14세기 중반에 파응움 왕에 의해 우리의 선조들이 난상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라고 라오스의 헌법 첫 줄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의 라오스는 나라의 정체성은 난상 왕국으로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난상 왕국의 건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초창기에는 대리국에서 무려 1500km를 내려온 라오족은 라오스 북부 각 지역에 여러 부족으로 난립해 있었습니다. 이런 호족들이 세운 국가를 무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난립해 세워진 무앙들 중에 지금의 루앙 프라방을 근거지로 삼았던 무앙 수아 왕국이 있었습니다. 무앙 수아 왕국의 왕자였던 파응움으로부터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모든 건국의 왕이 그렇듯 파응움도 그럴듯한 시련이 있었습니다. 왕실의 권력 다툼에 밀려 파응움은 어린 시절에 남쪽 지방인 지금의 캄보디아 크메르 제국까지 망명을 갑니다. 크메르 왕의 반대로 크메르 공주와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룹니다. 나중에는 크메르의 장군으로도 성장을 합니다. 이후 복잡한 코락 공원 이북 지역을 정비하라는 크메르 왕의 명령과 지원을 잇고 북쪽의 작은 무왕들을 차례로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난상 왕국을 건국하게 됩니다. 이때가 1353년입니다. 우리나라는 공민왕이 왕이 된 지 2년째 되는 해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려 말쯤에 사실상 이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난상이라는 뜻은 100만 마리의 코끼리라는 뜻입니다. 그 시절 100마리라는 숫자는 셀 수 없이 많다라는 뜻을 함축하는 것 같습니다. 1292년에 건국한 태국 북동부 지역의 치앙라이의 란나 왕국은 100만의 논이라는 뜻입니다. 논이 그만큼 많으니 쌀이 많고 그만큼 풍요롭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란나보다 대략 60년 뒤에 무왕을 통합한 파응우 왕은 너네가 논이 많니? 우리는 무력이 강해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수도를 자신의 고향인 시앵동 시앵통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시앵동 시앵통이 이후 루앙 프라방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중앙 집권적인 국가를 만들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기존의 지배 세력인 호족의 세력을 규합하고 왕권이 안정되어야 하고, 둘째로는 백성들의 민심을 하나로 모아야 외세에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파응웅왕은 호족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서 수많은 혼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통해서 백성들을 하나로 뭉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타이게 민족답게 기존의 종교가 토착신앙인 정령신앙을 믿고 있었습니다. 피신앙이라고도 불립니다. 피가 귀신입니다. 피신앙은 부족불로 모두 일원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민심을 수습하기에는 불교를 선택하고 그 불교를 적극적으로 포교하게 됩니다. 불교를 선택하게 된 데에는 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는 크메르 제국의 입김도 무시하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크메르의 공주였던 아내가 독실한 불교 신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크메르에서 20분의 성녀와 수많은 기술자들의 지원도 받습니다. 불교는 난상왕국이 건국되기 훨씬 전부터 전해졌었지만 주류의 종교는 아니었습니다. 정책적으로 불교가 퍼진 시기가 난상왕국 건국 이후였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또한 인접 국가들이 모두 불교였으니까 아마 그 영향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교를 통해서 자신과 왕실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뭔가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백성들이 볼 수 있는 불상입니다. 시각적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처갓집인 크메르 제국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때 크메르에 보내온 불상이 파방이라는 불상입니다. 파방이라는 불상은 스리랑카로부터 전해져 크메르에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상이 파응움 당대에는 시앵동 시앵통, 즉 루앙 프라방까지 오지 못합니다.
그로부터 200년 후에 루앙프라방으로 오게 됩니다. 파방의 이후에는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메콩강을 따라 올라가던 파방이 비엔티엔에서 배가 멈춰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비엔티엔에 사원을 짓고 파방 불상을 보관하게 됩니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전설은 그렇지만 시행동 시행통으로 가져오지 못한 진짜 이유를 추정해보면 기득권을 지닌 호족의 세력을 파응웅왕 당대에는 완전히 규합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호족 세력이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국가를 안정시키지 못하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됩니다. 쫓겨났다는 말입니다. 전쟁에 지친 백성들과 실제적인 기존 호족 세력을 완전히 규합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란산왕국이 그나마 안정이 된 때는 그 다음에 왕이 된 아들 쌈센 타이 때부터입니다. 이름에도 나타나 있듯이 쌈센이란 말은 30만의 타이족이라는 말이 됩니다. 중국 운남성에서 내려와서 라오스 지역의 터를 잡고 있던 정복자 민족인 타이족이 30만 명이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타이족이 들어오기 전에 살고 있었던 피지배 백성이 40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합이 70만 명. 이것은 남자 기준이니까 난상왕국의 인구가 남녀노소를 다 합하면 200만 명쯤 되었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쌈센타이는 인구조사를 통해서 조세와 병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불교를 통한 사상적 통합도 사원을 건설하고 불교와 승려들의 지위를 높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난상이라는 중앙집권 국가로 묶는데 나름 성공하게 됩니다. 외교는 새롭게 뜨고 있는 태국의 아유타야와 본인 정책도 하고 많이 약해지긴 했지만 기존의 강대국이었던 크메르 제국과도 우호관계를 가집니다. 난상왕국은 쌈센타이 치세 43년 동안 나라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하지만 쌈센타이 이후 난상왕국은 25년간 무려 7명의 왕이 바뀔 정도로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됩니다. 베트남의 레 왕조에게 수도까지 함락당하기도 합니다. 이후 나라가 재정비되는 것은 1500년대에 이르러서야 겨우 재정비됩니다. 오늘은 난상왕국의 파응움이라는 왕에 의해서 난상왕국이 건국된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길에 처음으로 볼 수 있는 동상이 바로 파응웅왕의 동상입니다. 헤어스타일과 복식을 보면 전형적인 크메르 제국의 복식입니다. 파응웅왕으로부터 시작된 난상왕국이 2대 왕 쌈센타이 왕을 거쳐 나라가 안정이 되고 또 그 이후 수많은 왕권 다툼으로 인해 혼란을 겪었던 모습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왕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국가 주도로 불교를 봉인하고 포교를 하게 됩니다. 이런 왕들의 노력 때문인지 이어지는 3편에서는 확실한 왕권과 불교가 라오족의 삶에 깊숙이 스며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귀로 듣는 라오스 역사는 3편에서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라오 깨알이었습니다.